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꼭 외워두셔야 할 공식 4가지 중 첫 번째 공식입니다. 노란색 직선과 녹색 직선이 이렇게 좌표 평면 어딘가에서 직교, 그러니까 서로 90도로 만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녹색 직선이 평행이동을 해서 0,0 원점을 지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 직선도 평행이동을 시켜서 원점을 지나도록 합니다. 그러면 두 직선은 모두 평행이동만 시켰으니까 기울기의 변화는 없었고, 그러면 평행이동하기 전처럼 두 직선은 직교하는 상황이 유지되게 됩니다. X축 위에 X는 1인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리면 녹색 직선과 만나는 점을 P라 할 때 X좌표는 1이지만 Y좌표는 모르니까 M이라 두면 1,M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때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는 정의에 의해서 원점에서 점 P까지 X값의 증가량은 1이고 Y값의 증가량은 M이니까 이 녹색 직선의 기울기는 1분의 M, 그러니까 M이 되고 점 P의 Y좌표가 녹색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M이라는 값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 직선에서 X는 1인 점을 P', 1,M'이라고 놓으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M'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살펴보면 빗변의 길이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운 값과 같고, 다시 돌아와서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빗변은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이고, 이 주황색 직각 삼각형에서 쓰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노란색 직각 삼각형을 보면 빗변의 길이는 Y좌표 길이 뺀 M-M'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제곱을 각각 하고 양변에서 m제곱을 빼고 m'제곱도 뺀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면 식은 이렇게 정리되고, 녹색 m은 녹색 직선의 기울기고 노란색 m'은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라는 식이 됩니다. 정리하면 두 직선이 직교할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1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좌표 평면에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주는 정보이고, 이 점 P에서 직선 L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H라는 점이 생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선 L을 보시면 일반형으로 쓰여 있는데 직선의 일반형은 이렇게 생겼고 표준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참수의 일반형은 이렇게 쓰고 표준형은 이렇게 씁니다. 일반형과 달리 표준형은 기하적인 특징이 나타나도록 정리한 식이고, 직선의 표준형을 보시면 A는 기울기, B는 Y절편이고, 이 참수의 표준형을 보시면 P, Q가 이 참수의 꼭지점이 된다는 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의 일반형은 이렇게 생겼고 표준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알파, 베타는 원의 중심이 되고 R은 원의 반지름이라는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직선 L을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Y만 한쪽에 남게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직선 PH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점 P와 점 H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직선 PH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니까 X1 빼기 X2 분의 Y1 빼기 Y2라고 쓰거나 이렇게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식은 직선 PH와 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서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런 직선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점 P를 지나도록 평행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X1이라는 값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 X-X1을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X1만큼 평행이동하게 되고, 식은 이렇게 X 대신 X-X1을 대입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Y1이라는 값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 Y-Y1을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Y1만큼 평행이동하게 되고 Y 대신 Y-Y1을 대입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직선 PH와 기울기는 같으면서 점 P를 지나는 직선이 된 것이고, 그러면 직선 PH와 같은 직선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식이 직선 PH를 표현한 식이 됩니다. 다시 증명으로 돌아와서 직선 PH를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직선 P에서 직선 L에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직교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양변에 -b 곱하기 x2 x1을 곱하면 이렇게 식이 바뀌고, 여기서 또 양변에 a b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이 값을 k라고 두고 가운데 있는 식을 잠깐 빼고 양변에 b를 곱해서 식을 정리하고 y1을 우변으로 넘겨서 y2로 식을 정리합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식을 잠깐 빼고 양변에 a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x2만 남기고 식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4가지 등식을 정리하고 증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직선 L 위에 점 h가 있었으니까 점 h의 좌표인 x2, y2를 대입하면 등식은 성립해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미리 정리해둔 x2를 대입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정리해둔 y2를 대입하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고 k로 묶고 다 넘기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k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공식 하나를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이렇게 두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는 x좌표 길이 빼면 되고 이 길이는 y좌표 길이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 어차피 음수가 나와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식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증명으로 돌아와서 선분 PH의 길이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미리 정리해놨던 x2-x1을 대입을 하고 마찬가지로 y2-y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k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 k의 제곱하고 루트를 씌우면 절대값 k와 같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정리해놨던 k를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잠깐 제곱근의 연산을 살펴보면 이렇게 3분의 5 곱하기 루트 3일 때 노란색 3을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루트 3분의 5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는 같은데 한쪽이 루트로 씌워져 있는 곱셈에서 이렇게 바로 약분을 하면 분모에 루트만 씌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증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둘을 약분을 하면 분모는 이렇게 각각 제곱하고 더하고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어차피 양수라 절대값 부호를 안 쓰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분자에서 전체를 묶어놓고 마이너스를 씌운 부분은 절대값 마이너스 3이나 절대값 3이나 둘 다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선분 pH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 되는데 이 식을 살펴보면 녹색으로 표현한 점 h의 정보 없이 구할 수 있는 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식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공식은 원의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줬을 때 접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y절편은 모르니까 n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접점의 좌표는 이 원의 방정식도 만족을 하고 접선의 방정식도 만족할 거니까 접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y를 원의 방정식에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좌표는 원과 좌표의 교점, 즉 접점의 x좌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을 전개하고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놓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주황색 선처럼 만나는 점이 없으면 접점의 x좌표는 없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거고 이렇게 노란색 선처럼 만나는 점이 두 개면 접점의 x좌표는 두 개가 될 거니까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녹색 직선은 만나는 점이 하나니까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져야 하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0이 돼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이렇게 각각의 개수를 a, b, c라 뒀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녹색 값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 녹색 값이 0이 되면 x 값은 하나만 나오게 되니까 이 녹색 값을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1 플러스 m제곱이 a, 2 곱하기 m 곱하기 n이 b, n의 제곱 빼기 r의 제곱이 c가 되는 것이고 b에 대입하고 a에 대입하고 c에 대입하면 이렇게 등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등식을 이렇게 전개하고 임의로 뒀던 노란색 n으로 정리하기 위해 양변의 제곱근을 씌우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n을 처음 설정했던 접선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생각해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직선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기울기는 같으면서 같은 원에 접하는 직선이 하나 더 나오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 노란색 점이 y절편 중에 양수인 반지름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고 이 밑에 있는 노란색 점이 음수인 y절편이 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방정식이 원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한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식입니다. 이렇게 좌표 평면에 원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원에 접하는 직선 L이 있습니다. 접점을 P라고 놓으면 원의 중심에서 P에 그은 선분은 이렇게 수직하게 됩니다. 여기서 직선 OP의 기울기는 원점인 0,0에서 점 P까지의 기울기니까 X값의 증가량은 X1이고 Y값의 증가량은 Y1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직선 L은 직선 OP와 직교하니까 첫 번째 증명에서 배웠던 것처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러면 직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게 됩니다. 점 P를 지나는 직선 L을 표현하면 두 번째 증명에서 배웠던 것처럼 x좌표만큼 y좌표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우변을 전개하고 양변의 y1을 곱하면 식은 이렇게 되고 양변의 y1의 제곱과 x1x를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원의 방정식을 잠깐 다시 보면 원 위에 P점이 있으니까 P점의 좌표를 대입해도 등식은 성립할 거고, 대입하면 이렇게 위에 있던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같아지고, 그러면 식을 이렇게 R의 제곱과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있는 식을 빼면 x1x 더하기 y1y는 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노란색 x1 y1은 점 P의 좌표고 R은 반지름이니까 모두 상수고, 흰색 xy는 변수니까 이 식은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또한 점 P를 지나고 기울기는 직선 OP와 수직인 기울기를 가졌으니까 이 방정식이 원 위에 한 점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